롯데그룹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주주총회를 열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광윤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꺾일 기미가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에도 한 달 새 6조 원이나 폭증했습니다. 내년부터 전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현재 133명에 불과한 개인 전문 투자자가 최소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유혹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판치고 있습니다. 지인 소개로 땅을 샀는데 원래 계약하려던 땅이 아닌 도로가 없는 맹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4일 수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 롯데그룹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광윤사 주주총회를 계기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광윤사 주주총회를 열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광윤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1차전에서 동생에게 맥없이 한일 롯데 경영권을 뺏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한일 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 주주총회를 열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광윤사 주식 50%에서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 한 주를 받아 50% 플러스 1의 지분, 즉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광윤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광윤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 전 부회장의 공세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보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소송전을 통해 롯데홀딩스 이사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롯데홀딩스 지분의 27.8%를 쥔 종업원 지주회를 설득하는 등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종업원 지주회가 신 전 부회장의 편을 들게 되면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55.9%를 확보해 한일 롯데그룹을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쥐고 있는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롯데그룹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를 장악했지만 롯데홀딩스에 대한 지분율이 28.1%에 불과한 데다 지난 8월 17일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확인됐듯이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를 제외한 대부분을 우호 지분으로 확보한 상황이어서 신 회장이 한일 롯데 경영권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정점에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인 광윤사의 과반 주주로 올라서면서 일본 롯데홀딩스의 종업원 지주회가 신 전 부회장을 지지할 것인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롯데가의 집안 싸움이 달아오르면서 호텔 롯데 상장과 면세점 제어가 등은 난기류를 만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주택담보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9월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58조 원으로 한 달 새 6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인 8월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한국은행은 낮은 금리 수준과 주택거래 호조 등의 영향으로 9월 주택담보대출이 전월과 비슷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을 성수기를 맞아 주택시장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달에 이어 10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0월 주택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주택시장 전반의 동향을 나타내는 전국 주택사업 환경지수 전망치가 9월보다 8.7포인트 상승한 112.9로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현재의 주택경기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곳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서울은 전달보다 10.7포인트 오른 123.1을, 수도권은 15.9포인트 올라 123.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전달보다 1.8포인트 떨어진 109.3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10월 주택사업 환경지수가 125.6을 기록해 최고치를 보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17.2포인트 오른 인천이었습니다. 내년부터 전문 투자자 규제 완화로 현재 133명에 불과한 개인 전문 투자자가 최소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까지 개인과 일반 법인의 전문 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현재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 원으로 돼 있는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기준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 원, 총자산 1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가 자기 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기업에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분기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금융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중기특화증권사도 지정됩니다. 중기특화증권사는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해 영업기회를 얻고 성장사다리 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직 장관들의 부분 개각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황창규 KT 회장이 최근 측근들에게 나도 한번 장관을 해보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KT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회장직 사퇴설까지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영화 이후 CEO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KT.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각설이 돌면서 이번에는 황창규 KT 회장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황 회장이 최근 사석에서 차기 KT 회장은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측근들에게 지식경제부 전략기획단장으로 지낸 경험을 살려 장관을 해보고 싶다는 속내까지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의 두터운 신분까지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황 회장은 총 3년 임기 중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상황. 황 회장의 이 같은 섣부른 발언에 KT 노조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황창기 회장이 직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미래부 장관이 20대 총선에 출마하면 이제 그 자리에 이제 황창기 회장이 갈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욕심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차기 회장을 언급하니까 이 양반이 조만간에 KT 회장을 정리하고 세상에 변동이 있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신 거죠. 더. 이처럼 KT 내부에서는 황 회장의 발언을 의식한 탓인지 벌써부터 차기 회장 선임과 관련한 온갖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울러 황 회장이 일찌감치 장관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 취임 후 조직 개편을 통해 대외 협력을 총괄하는 CR 조직을 확대했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를 앞세워 장관 적임자로 청와대의 눈도장을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황창규 KT가 출범 1년 반 만에 CEO 교체설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기획부동산들이 판치고 있는데요. 지인의 소개로 땅을 샀는데 장밋빛 설명과는 다른 지변에 맹지를 사게 되는 사기를 당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설회사.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고정리 신천리 일대의 토지를 설명하면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여기가 제2 코엑스몰이 된다고요. 일단 앞에 복합설이 들어오고 이렇게 대로가 들어오고 IC가 들어오고 이런 인프라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잘 안 들어줘요.
의심하는 투자자가 있으면 실제 현장 답사도 데려갑니다. 저 위치에 24빌딩 250평이거든요. 그거 그만한 건물 올라가요. 여기 좌측도 봐보세요. 끝이 안 보이고요. 여기가 바로 고정환 씨가 들어오는 데예요. 여기가 이 위치가. 실물을 확인한 투자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땅값을 내고 등기 이전을 마쳤습니다. 특히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탓에 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기 이전한 땅은 설명과는 다른 지번의 토지. 게다가 이 토지는 맹지에다 개발이 제한되는 절대 농지여서 투자 대상으로는 부적합한 곳입니다. 실제로 이 땅은 3.3제곱미터당 10만 원대인 토지지만 평당 수백만 원대에 판매한 것입니다. 판매 금액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투자자가 등기 이전 후 해당 토지가 맹지이거나 개발 제한 지역인 것을 알게 돼 토지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대로 하라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영업의 달인들이거든요. 집원을 안 가르쳐주는 일단 부동산은 가지 마셔야 되고요. 현장을 방문하시고 나서 개발 계획은 그 이후에 그 사무실을 가셔야지 거기 가면 홀려서 사시게 됩니다. 정말. 이 사건에 대해 현재 관악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업체는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론을 듣고자 이건설사 대표와 전무 등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전국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올해 4분기 재개발, 재건축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전국 재개발, 재건축 분양은 총 52곳, 18,110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8.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서울은 33곳, 1,183가구로 지난해에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하 3차를 재건축하는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를 내달 분양합니다. 11월에는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현대건설의 송파 헬리오시티, GS건설의 서울숲 리버자이,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의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SK건설의 망미 SK뷰, 한화건설의 창원 대원 꿈의 그린 등이 분양 예정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와 공공주택의 땅값 차이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뉴스테이의 땅값은 싸게 낮춰주면서 공공주택지구 내 서민이 분양받는 아파트의 땅값은 비싸게 받는다는 것인데요.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테이와 공공분양주택을 두고서 지금 가격을 두고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뉴스테이 용지는 싸게, 공공주택 용지는 비싸게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뉴스테이는 임대주택형으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중산층을 위해서 나온 정책이라면 공공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는데 이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는 싸게,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은 비싸게 공급된다는 점이 바로 형평성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의 용지 공급가는 조성원가에,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용지는 감정가에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통상 수도권의 공공택지는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면 땅값이 더 비싸지는 것이죠. 국토부가 지난 12일 행정예고한 지침을 살펴보면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 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뉴스테이 용지는 조성원가의 100% 가격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용지 감정가가 높더라도 보상비와 택지 조성비 등을 합친 조성원가만 받아서 싸게 공급이 됩니다. 반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공공주택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놓은 의도가 뭔가요? 네, 국토부에 따르면 이 택지 사업으로 LH에 과도한 수익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건설사에는 적정 이윤을 보장해 뉴스테이 사업 참여를 확대할 목적으로 택지 공급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낮춘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지난달 말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공공분양주택 용지의 공급가는 기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었죠. 이에 대해서는 강남의 보금자리 주택처럼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 조성한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시세 차익의 수단인 일명 로또 아파트를 막겠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현재 감정가로 공급하고 있는 전용 60에서 85제곱미터의 중형 공공주택 용지는 조성가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던 단서도 삭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주택 용지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과천 공공주택지구나 고덕 강일, 하남 가밀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택지 공급 가격이 인상되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시세의 80에서 9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공공주택은 애초에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좀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게 좀 어렵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데이가 지금 정부의 최대 주택 정책으로 떠오르면서 서민이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서민을 위해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매입 전세 임대 등 12만 가구의 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라지만 주택이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분양주택은 크게 줄였습니다. LH의 공공분양 아파트는 정부의 공공주택 물량 축소와 LH의 자금난을 틈타서 과거 연 4만에서 5만 가구였던 공급 물량을 최근 1만 5천 가구 수준으로 급감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114의 함영진 리서치센터장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최근에 임대주택 시장의 방점이 꽂히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관련된 정책의 일정 부분의 형평성은 좀 필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고 또 그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분양시장을 오래 기다리고 청약통장을 불입한 오히려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내 집 마련으로 자가 이전하는 무주택 실수요를 위한 또 저렴한 주택들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테이와 관련된 저렴한 택지 공급과 같이 중소형 분양주택, 특히 저렴한 공공택지를 기다렸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정책적 보완도 같이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공주택과 그리고 임대주택 모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갈수록 전월세 시장의 가격 불안이 가속화되고 또 특히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거비가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같은 주택 유형을 더 공급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동시에 서민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의 공급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MB 정부 시절에 보금자리 주택이 로또 주택이 되던 것과 같은 변질을 막기 위해 투기 방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테이와 공공주택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신형 SUV 투싼을 앞세워 지난달 유럽에서 월간으로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9월 유럽에서 소매 판매 기준으로 작년 동월 대비 5.4% 증가한 5만 510대를 판매했습니다. 기존 월간 최대치였던 지난 3월 4만 8,215대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판매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현대차 유럽 판매가 월간 5만 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차가 지난 9월 유럽에서 이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본격 판매를 개시한 신형 투싼이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신형 투싼은 지난 6월 판매를 개시해 7월 2,309대, 8월 3,350대에 이어 9월에는 9,309대가 판매되며 전체 현대차 유럽 판매 실적을 주도했습니다. 구형 투싼 3,606대까지 합치면 총 12,915대를 팔았는데 이는 작년 동월 대비 27% 늘어난 수치입니다.
BMW의 최고급 세단 뉴7 시리즈가 국내 출시됐습니다. 뉴7 시리즈에는 제스처 컨트롤과 디스플레이 키 등 혁신적인 기술들이 도입됐습니다. 제스처 컨트롤은 오디오 음량을 조절하거나 전화를 수신하는 등의 다양한 조작을 손동작만으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디스플레이 키는 차량에서부터 300m 범위 내에서 차문의 개폐 여부와 차량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 출시 모델 중 처음으로 BMW 레이저 라이트를 장착해 기존 LED 헤드라이트에 비해 조사 범위를 2배 늘렸습니다. 외관의 경우 전면부의 엔진룸 온도와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액티브 에어 스트림 키드니 그릴이 최초로 적용됐습니다. 가격은 1억 3,130만 원에서 1억 9,200만 원 사이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오늘 세계 3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미국 캐피털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양사는 한국형 퇴직연금 상품을 개발해 고객들의 은퇴 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글로벌 운용사 도약을 위해 세계 3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미국 캐피털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장기 투자 상품의 공동 개발에 나섭니다. 구성훈 삼성 자산운용 대표와 티모시 아무르 미국 캐피털그룹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은퇴 및 자산 배분 상품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앞으로 종목에 투자해 시장 초과 수익률을 추구하는 액티브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캐피털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은퇴 및 퇴직 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용 시스템 등 역량을 발전시켜서 국내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최고의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삼성 자산운용은 이번 제휴를 계기로 액티브 주식운용위원회, 퇴직연금위원회, 상품전략위원회, 판매채널 지원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설치해 캐피털그룹의 상품 개발과 운용 노하우 등을 전수받을 방침입니다. 1931년 설립된 캐피털그룹은 전 세계에서 1조 4천억 달러의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본사를 포함해 런던, 시드니, 도쿄 등 세계 각국에 26개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have developed 4 key principles of belief. Number 1, maintain a long-term perspective through market cycles. Number 2, integrate global and local fundamental research on companies. Number 3, employ long-tenured investment professionals. And finally, the capital system. 삼성 자산운용이 오늘 미국 캐피털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은 이번 제휴를 통해 커져가는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대형차급의 모하비, 중형차급의 소렌토를 보유한 기아 자동차가 지난달 준중형 SUV 스포티지를 새롭게 내놓고 국내 SUV 시장 장악에 나섰습니다. 주행 성능 향상은 물론 첨단 안전, 편의 사양을 대폭 늘렸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인데 신형 스포티지를 정훈규 기자가 직접 살펴봤습니다. 신형 스포티지를 타고 서울 광진구 W호텔에서 남춘천 로드힐스 컨트리클럽을 왕복하는 약 130km 구간을 달렸습니다. SUV 디젤 차량임에도 세단처럼 조용합니다. 소리에 집중하면 디젤 특유의 엔진음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듣기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연비는 얼마나 높게 나올 수 있는지 반환점까지 시속 80km 내외로 정속 주행을 해봤습니다. 계기판에서 확인된 연비는 리터당 20.1km, 고속도로 연비 15.2km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환점까지 주행을 마쳤습니다. 앞서 출시된 K5에서도 느꼈지만 기아차가 디젤 엔진의 정숙성과 연비면에서 확실한 노하우를 터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속주행과 코너링 등 주행 성능을 본격 테스트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 각종 편의 장치를 살펴봤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은 별도의 연결잭이 필요 없어 편리했습니다.
센터페시아 밑에 위치한 트레이에 휴대폰을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데 충전 속도가 느린 점은 아쉬웠습니다. 남춘천 로드힐 컨트리 클럽을 빠져나오는 구불구불한 내리막길에서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을 활용해봤습니다. 브레이크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조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차가 알아서 속도를 제어해줍니다. 이 밖에도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나 후측방 경고 시스템 등 주행 보조 기술이 운전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속도를 높였습니다. 2000rpm 중반대에서부터 강한 힘이 터져나옵니다. 페달에서 느껴지는 빠른 반응과 시원한 가속감은 이전 모델과는 확실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고속으로 달리며 차선 변경을 할 때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입니다. 승차감 개선을 위해 초고장력 강판을 기존 18%에서 51%로 확대 적용하고 구조용 접착제를 동급 최대 수준으로 사용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입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연비를 신경 쓰지 않고 운전한 결과 리터당 14.1km의 연비가 나왔습니다. 복합 연비 리터당 13.8km를 웃돌아 실연비도 합격점입니다. 기아차는 신형 스포티지로 준중형, 소렌토로 중형, 모하비로 대형 SUV 시장을 공략해 세 체급을 모두 석권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외 업체들이 SUV 수요를 잡기 위해 다양한 신차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돌아온 스포티지가 국내 준중형 SUV 1위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6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자녀 2명을 둔 헛벌이 가구로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일주일에 62시간은 일해야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원광대 장수과학연구소는 인터넷 이용자 수가 많은 국가일수록 건강기대 수명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인터넷 전용 보험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보장 내용도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청약서에 꼭 필요한 사항만 넣고 일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글을 모르는 백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도록 28글자의 훈민저금을 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훈민저금 해례본 상주본을 한 사람이 독차지한 뒤 1,000억 원과 맞바꾸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훈민저금 해례본은 백석을 아끼는 대왕의 마음이 담긴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보입니다. 세종대왕님 보기에 나쁘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